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1일 오늘 수요일입니다. 시청자를 가스라이팅하지 않는 김용민 TV 김용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영하일도입니다. 어제보다도 많이 포근해졌다라고 해야 할까요? 아직 영하긴 합니다만은 영상 6도 낮 최고 기온 예보됐습니다. 흐린 후 맑은 날씨가 예보됐는데요. 지금 이곳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창릉동은 비나 눈이 오지 않고 있는데 다른 지역은 눈비가 오고 있는 모양입니다. 오늘 오전이면 대부분 그칠 전망입니다. 강수량이 많지 않지만 도로에 살얼음이 껴서 미끄럼 사고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동쪽 지방은 여전히 대기가 건조합니다. 산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조국 혁신당 대표가 자신의 SNS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에게 관련한 연락을 받았다면서 오늘 오전 긴급 최고위원 회의에서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 합당 제안 철회에 대해서 당의 공식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오전 9시에 최고위원회가 예고돼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 SR은 KTX, SRT 교차 운행 시범 사업의 승차권 예배를 오늘부터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SRT 차량이 서울역에서 또 KTX 차량이 수서역에서 출발하게 된다고 하는군요. 뭐하러 두 회사를 갈라놓았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아침 정치 뉴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연 이 뉴스가 탑 뉴스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을 철회하면서 합당 추진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 20여일 만에 수습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지도부와 당원 공감 없이 전격적으로 제안한 합당 카드의 후폭풍은 적지 않다는 평가입니다. 겉으로는 시기와 방식 논란을 들었습니다만은 글쎄요, 실제로는 차기 당권을 둘러싼 권력 투쟁 양상으로 번졌고 국정 현안도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세상에 이런 당대표가 있을까요? 정청래 대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분열 수습과 전략 마련이라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김어준을 끊는 겁니다. 김어준 말 들었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다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선 과정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차 종합특검 후보로 쌍방울 회장 변호인단 출신이 추천돼서 파장이 일었던 데 이어서 유사한 이력을 가진 인사가 당 보직에 임명됐다가 사퇴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정청래 대표의 법률 특별 보좌관으로 임명된 서민석 변호사, 이 청주시장 나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대북 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한 진술 회유 의혹이 제기됐고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이렇게 임명됐던 이진년 전 대구시 의원은 과거 이낙연 캠프 활동 이력과 발언 논란 끝에 물러났습니다. 인선 배경을 두고 개파 추천설이 나오면서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네, 참 할 말이 없네요. 할 말이. 이런 당대표의 모습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말이죠. 다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논의가 사실상 좌초되면서 조국 대표의 6.3 지방선거 전략도 중대한 갈림길에 섰습니다. 그동안 조국 대표가 합당 과정에서 전략적 배려를 받아서 재보궐선거를 통해 원내 복귀할 수 있겠다는 관측이 있었지만 통합이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지면서 현실성이 낮아졌다는 분석입니다. 이제 대놓고 민주당이 조국 대표를 위해서 일부 지역을 양보하지 않는 이상은 이거 뭐 어디 민주당과 경쟁 없이 당선될 수 있겠어요? 민주당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조국 대표에게 의석을 내주는 것이 친명계의 반발과 미략설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부담이 큽니다.
다만 합당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라는 시각도 있어서 지방선거 국면에서 선거연대 가능성은 남아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결국 조국혁신당은 이번 선거에서 성과를 통해 협상력을 입증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는데 당 지지율이 너무 낮아요. 1%라는 지적도 있는데 1%당 지지율로 지금 50%에 육박하는 민주당한테 가서 도대체 뭘 요구할 수 있겠어요? 협상력이 있겠어요? 다음 소식입니다. 1억 원 공천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민주당에서 제명된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 쇼핑백을 받을 당시 1억 원이 든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선우 의원이 석 달 뒤에야 돈인 줄 알았다 이렇게 주장해온 핵심 방어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애초에는 자기가 받은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경찰은 구속영장에 당시 전직 사무국장이 한 장, 즉 1억 원을 요구했다는 진술과 정황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경찰은 강선우 의원에게 배임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설 연휴 이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큰데 참 어쩌다 저렇게 됐나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의 정치권 로비가 본격화한 시점이 20대 대통령 선거, 즉 윤석열이가 당선되던 그 선거 무렵부터라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코로나19 시기에도 수사 무마를 위한 로비 논의는 있었지만 실제 금품 전달은 대선 때부터 시작됐다는 취지입니다. 합수본은 신천지 2인자로 불린 고동환 전 총무가 신도들에게서 조성한 자금 흐름을 추적하며 어떤 명목으로 로비가 이루어졌는지와 실제 금품을 받은 정치권 인사가 누구인지 수사를 할 방침입니다. 아마도 국민의힘 인사 아니겠습니까? 특히 윤석열 측 아니겠어요? 신천지가 당시 윤석열과의 관계 강화를 위해서 당원 가입을 조직적으로 진행한 정황과 맞물려 로비 병행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 오늘 아침 정치 기사 살펴봤습니다. TV 뉴스 리뷰로 이어갑니다. 다주택자를 겨냥하며 시작된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메시지. 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성 1주택자 문제를 짚은 데 이어 임대사업자 문제 공론화에도 나섰습니다. 사흘 연속 SNS에 등록임대주택 세제 혜택 축소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매입임대 주택 가운데 서울 아파트 물량이 42,500호 정도라고 분석한 기사에 이 정도면 적지 않다며 매물로 나오면 집값 안정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임대사업자들의 주택 의무임대 기간이 끝난 뒤에도 양도세 중과 유예 혜택이 이어지는 건 맞지 않다는 건데 적정 기한을 정해 일반 주택과 똑같이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00년이고 1000년이고 또 중과도 안 하고 그럼 그때 샀던 사람은 300채, 500채 바꿔준 사람도 많던데 그거는 양도세 중과 없이 뭐 한 20년 후에 팔아도 되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건 좀 문제가 있죠. 국민의힘 강성 지지층을 대변해온 김민수 최고위원이 이른바 윤어게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당은 윤어게인을 외쳐서는 지방선거에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장동혁 대표도 윤어게인에 대한 입장은 그만 묻고 선거부터 생각하자고 했습니다. 장동혁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지 답을 하라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장동혁과 함께 해야 할. 외연 확장을 위해 윤어게인으로 대표되는 강성 지지층과 전략적 거리두기에 나선 겁니다. 지도부의 이런 태도 변화에 당 안팎, 특히 친한계 반응은 차갑습니다. 선거 패배 시 원인을 당 내분으로 돌리려고 알리바이를 만드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옛날 보면 변검이라고 합니까? 얼굴이 이렇게 확 바꾸는 거 순간순간 그런 느낌도 하나 들고. 내년도 의대 입학 정원이 올해보다 490명 늘어납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의대 정원을 2027학년도부터 5년간 3,342명을 증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연평균 668명씩 단계적으로 증원되는 겁니다. 2028년과 2029년에는 613명씩 늘리고 공공의대와 지역의대가 신설될 2030년 이후에는 각각 100명씩 200명이 더 추가됩니다.
보정심은 2037년 부족한 의사 인력을 4,724명으로 결론 내렸고 공공의대와 신설 지역의대를 제외해도 연간 800여 명의 증원이 필요하지만 실제 증원 규모는 이보다 적게 결정된 겁니다. 의과대학의 교육 여건을 좀 고려하고 양질의 의사 인력을 양성한다라는 측면에서 현재 2사 2호 학번이 더블링이 돼서 그런 고려 등을 해서 한 75% 정도가 적절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서울 명동성당에서 열린 민족화해를 위한 미사에 참석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축사에서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북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 정부 고위 당국자가 북한에 유감을 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 장관은 이재명 정부는 남북 간 상호 인정과 평화 공존을 추구한다며 북측도 서해 공무원 피격 당시 최고 지도자가 사과 의사를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 공판. 재판이 시작하자마자 변호인들이 감치 문제를 꺼내들었습니다. 지난 기일에 있었던 이하상 변호사의 감치 집행을 언급하며 이 변호사와 함께 감치 명령을 받은 권우현 변호사의 감치 집행 여부를 따진 겁니다.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이런 감치 명령이 또 그전처럼 집행이 된다면 변호인의 출력권과 변호권 자체가 심각하게 위협을 받는 일. 특검팀은 김 전 장관 재판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고 따졌는데 본 사건과는 무관한 내용입니다. 그것은 별도의 재판부에서 진행한 내용이고 변호인들이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재판부에서 대답할 내용을 왜 검사님들이 얘기하시냐고. 예정된 증인신문을 지연하는 의견일 뿐입니다. 얘기하시냐고 했습니다. 얘기하냐고 한 게 아니라. 양측의 공방은 5분 넘게 이어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목리를 부리는 것이고 재판을 지연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이 사건과 저런 무관한 것들이요. 때문에 서 검사님 사과하십시오. 저런 것들이라뇨. 결국 재판장이 감치 집행과 관련해 더 할 말이 없다고 하고 나서야 양측은 말을 멈췄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 아까와 좀 똑같습니다.